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운과 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말입니다. 달이 뜨기만 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린다면 그 인생이 평범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아이가 조선의 궁궐 한복판 왕의 딸로 태어났다면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왕조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물론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궁녀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민초들의 귀에서 귀로 전해져 내려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선에서 달이 가장 밝았던 해.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했고 궁궐 안에서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하는 비밀 하나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주인공,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왕의 딸로 환생한 구렁이. 이 이야기가 무서운 귀신 이야기나 저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연화 공주가 태어나던 밤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실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면 온 궁궐이 축제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궁궐의 등불이 흔들렸고 연못의 물결은 누가 건드린 듯 동그랗게 퍼져나갔지요. 무당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나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연못 가장자리에서 검고 긴 그림자 하나가 달빛을 가르며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큰 뱀이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용의 아들이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쉬쉬했습니다. 흉조다. 길하지 않다. 공주께서 태어나신 날에 웬 구렁이 그림자란 말이냐. 허나 왕은 아이를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달을 올려다봤을 뿐이지요. 그 눈빛에는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묘한 예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크게 울지도 않는 유난히 고요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데 연화는 그저 조용히 눈을 뜨고 달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듯한 그런 깊이가 있었다고 하지요. 이것이 연화 공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범상치 않은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연화의 전생 말입니다. 연화의 전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사람을 피해 조용히 살던 한 마리 구렁이었지요. 여러분, 혹시 구렁이라는 말에 놀라셨습니까? 무섭거나 징그럽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구렁이는 크기가 어마어마했다거나 사람을 해쳤다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평화로운 구렁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구렁이는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살았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햇빛이 잘 드는 아주 아늑한 장소였지요. 봄이 되면 산벚꽃이 흩날렸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웠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렸지요. 구렁이는 그곳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해치지 않았고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햇살과 달빛 아래에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낮에는 따뜻한 바위 위에서 햇볕을 쬐며 평화롭게 지냈고, 밤이 되면 달빛을 즐겼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구렁이는 바위 위로 올라가 달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습니까? 은은한 달빛이 비늘에 반짝이고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구렁이의 전부였습니다. 누구를 해치려는 것도 뭔가를 탐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 속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평화로운 존재조차 가만두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곁을 맴돌던 신하 윤사겸이었지요. 윤사겸이라는 자,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잘 쓰는 장군도 아니었지요. 그는 문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하는 신하였습니다. 윤사겸은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칼은 한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말은 수백 명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죄가 드러나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면 그 죄는 숨겨지기 쉽습니다. 어느 날 윤사겸이 왕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전하, 요즘 궁궐 안팎으로 흉한 기운이 돕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말이지요. 무슨 일이냐? 왕이 물었습니다. 산속에 구렁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윤사겸이 말을 이었습니다. 크기가 보통이 아니라 하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사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구렁이를 본 적도 없었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사겸은 계속 말을 이어갔지요. 그것이 왕실의 화가 될 징조가 아닌가 염려됩니다.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 말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윤사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렁이 이야기를 꺼냈지요. 아직도 그 구렁이가 산에 있다 하옵니다. 흉한 일이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말이 쌓이고 쌓여 사람들의 귀를 물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점점 믿기 시작했지요. 그래, 왕실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없애는 게 낫지. 아무래도 구렁이가 뭔가 나쁜 기운을 풍기는 것 같아. 그렇게 큰 뱀이라니 불길하지 않은가. 결국 왕은 명을 내렸습니다. 그 구렁이를 찾아 제거하라. 군사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 평화로운 바위를 찾아냈고 그곳에서 햇볕을 쬐고 있던 구렁이를 발견했지요. 구렁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공격의 의지로 오해했습니다. 저것 봐라, 도망도 가지 않는다. 정말 흉물이 맞구나. 결국 구렁이는 흉물로 몰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단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지요. 구렁이가 죽어가는 순간 그 눈에는 원망보다도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한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았던 것이지요. 깊고 깊은 한이, 원통함이, 억울함이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부당함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지요. 그리고 그 영혼은 세월이 흐른 뒤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의 딸, 연화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연이었고, 업보였으며 풀어야 할 숙제였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입니다. 연화가 12살이 되던 해, 궁궐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궁궐에서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왕실의 보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보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것도 하필이면 선왕께서 아끼시던 옥새였습니다. 옥새라는 것은 그냥 보물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고 나라의 중요한 문서에 찍는 도장이지요.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온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인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보물을 찾았고 내관들은 모든 방을 샅샅이 뒤졌지요. 심지어 궁녀들의 처소까지 모두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옥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은 크게 노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궁궐 안에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냐. 대신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지요.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옥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더욱 초조해졌고 궁궐의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이때 윤사겸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전생에 구렁이를 죽인 바로 그 신하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왕의 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요. 윤사겸은 조용히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한 얼굴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감히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말해 보아라. 왕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에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옵니다. 윤사겸의 목소리는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만약 왕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궁궐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왕실 내부라고, 그럼 누구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인가? 대신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윤사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하, 요즘 궁궐 안에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사옵니다. 특히,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말하기 곤란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특히 무엇이냐? 왕이 다그쳤습니다. 특히 달밤이면 더욱 그러하옵니다. 윤사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윤사겸의 수법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상한 기운을 언급할 뿐이지요. 하지만 그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점점 구체적인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누명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화의 시녀 초연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 시녀가 수상하다더라. 보물이 사라진 날, 그 시녀가 이상하게 행동했다더라. 공주마마 처소 근처를 자주 배회했다더라. 초연은 억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호소했지요. 저는 그저 공주마마를 모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사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목표가 있었지요. 전하, 그 시녀만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사옵니다. 혹시 더 깊은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의심은 어린 공주 연화에게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평소 행동이 이상하시다더라. 달밤마다 깨어나신다더라.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신다더라. 뭔가 숨기시는 게 있는 것 같다더라. 이것이 소문의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커지고 왜곡되어 갑니다. 공주마마께서 이상하시다는 말이 공주마마께서 수상하시다로 바뀌고 공주마마께서 뭔가를 숨기신다로 바뀌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태어나신 날 밤 연못에서 구렁이 그림자가 보였다더라. 혹시 공주마마께 무언가 씌어 있는 것은 아닐까? 왕은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왕실의 보물이 사라진 것은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연화를 불러오너라.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에게 의심이 씌워질 때 세상은 늘 조용해지는 법입니다. 아무도 공주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지요. 윤사겸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생에 구렁이를 죽였던 그가 이 생에서는 그 구렁이가 환생한 공주를 다시 해치려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윤사겸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무력한 구렁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화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몰리는 이 느낌이, 말로 죄를 뒤집어 쓰는 이 상황이 어디선가 경험한 것 같았지요. 전생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구나. 전생에도 이랬고, 이 생에도 이러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벌을 앞둔 밤,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의 달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 마치 모든 것을 비추려는 듯 궁궐 전체를 환하게 밝혔지요. 연화는 자신의 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밖으로 나올 수 없었지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고요함 속에서 연화는 홀로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시즌, 두 시즌. 시간의 감각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짓은 숨길 수 있어도 기운은 숨기지 못한다. 연화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 밖에도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연화 자신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전생의 구렁이가 남긴 목소리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연화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 안에 다른 기억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속의 바위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그 바위 위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요. 구렁이였습니다.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평화로운 구렁이였습니다. 달빛 아래의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밤, 은은한 달빛,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그 평온함.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기억났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찾아온 사람들. 칼과 창을 든 군사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저기가 가득했지요. 저것이 흉물이다. 빨리 없애라.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를 흉물이라 부르는가? 왜 나를 죽여야 하는가? 원통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말 한마디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억울함.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던 그 서러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함.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보다도 이상한 담담함이 먼저 찾아왔지요. 아, 이것이 나였구나. 전생의 나였구나.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았지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2살의 어린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떠올린 영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구렁이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난 것이지요. 연화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이번에는 다르다. 연화가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힐 것이다. 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연화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그녀를 응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윤사겸. 연화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전생에 나를 죽인 자. 이 생에도 나를 해치려는 자.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진실을 밝힐 것이다. 달빛이 연화를 감싸며 빛났습니다. 마치 격려하는 것처럼, 응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눈빛이었지요.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기운을 읽는 능력,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능력,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능력. 이것들이 모두 구렁이었던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깨어 있었습니다. 온전히 깨어 있었지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첫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새로운 빛이 서려 있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윤사겸의 거짓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연화의 두 번째, 인생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첫 번째 인생에서 하지 못했던 싸움을 이제야 시작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거나. 연화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래의 능력을 되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말보다 그림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다를 때가 있었지요. 누군가가 충성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 주변의 기운은 탐욕으로 검게 물들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속내가 기운으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환하게 웃으면서도 그 웃음 뒤에 시기와 질투가 숨어 있는 것을 연화는 느낄 수 있었지요. 특히 윤사겸을 마주할 때마다 연화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공손했습니다. 공주마마, 안녕하시옵니까? 공주마마께서는 오늘도 건강하시군요. 하지만 그의 기운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 같았지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뭔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향한 적이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가?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 전생에 나를 죽인 것도 이 사람이었구나. 전생의 기억이 조각조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평화로운 날들,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끈 자의 목소리. 저 구렁이를 잡아라. 왕실의 해가 되는 흉물이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윤사겸이었습니다. 전생에도 이생에도 그는 연화를 괴롭히는 자였던 것이지요. 연화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연이라는 것을, 풀어야 할 업보라는 것을 말입니다. 좋다. 연화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이가 무얼 알겠느냐고. 공주마마께서 아직 어리신데 어찌 이런 일을 감당하시겠느냐고. 하지만 연화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나이를 따지자면 연화는 이미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어느 날 왕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이번 일은 내가 처리하마. 내가 나설 필요 없다. 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범아마, 제가 나서겠습니다. 뭐라고? 왕이 놀랐습니다. 내가 나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억울함을 당한 자의 몫입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니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공주가 직접 나선다고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불가합니다, 전하. 공주마마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은 왕실의 체면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체면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벌을 받는 것보다 제가 직접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왕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가득했지요. 좋다. 왕이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내가 나서거라. 하지만 조심하여라.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 그것이 연화의 길이었습니다.
전생에는 억울하게 당했지만 이 생에는 스스로 싸우기로 한 것이지요. 연화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진실로 싸울 준비를 말입니다. 재판은 달밤에 열렸습니다. 이것은 연화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궁궐의 큰 마당에 모든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왕이 높은 곳에 앉았고 윤사겸은 신하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연화가 섰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는 거짓이 숨을 수 없습니다. 말하여라. 왕이 말했습니다. 어찌 내 결백을 증명하겠느냐? 연화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먼저 보물이 사라진 날의 기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날 보물이 사라진 시각은 오시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원에 있었고 제 시녀 초연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윤 대감께서는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윤사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처소에 있었다. 거짓입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 대감의 기운이 보물창고 근처에서 느껴졌습니다. 검고 날카로운 기운이었습니다. 기운이라니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느냐? 윤사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감께서는 처음에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제 시녀를 지목하셨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화는 하나하나 윤사겸의 말이 바뀐 순간들을 짚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의심을 제기하다가 점점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과정을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물 창고에서 발견된 발자국, 그것은 큰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제 시녀의 것이 아니라 어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기록에도 없던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연화가 은밀히 조사한 내용들이었지요. 윤사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빛이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결국 진실은 달빛 아래에서 숨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추궁이 이어지자 윤사겸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윤 대감, 대답하시오.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날 그대는 어디에 있었소? 윤사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 내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윤 대감의 처소에서 옥새가 발견되었습니다.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지요. 윤사겸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왕이 분노했습니다. 충신인 줄 알았던 그대가 어찌 이런 짓을. 윤사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계략이 무너진 순간이었지요. 그는 공주를 모함하려 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무너진 것입니다. 윤사겸은 파면되어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지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그가 쌓아온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말로 죄를 만든 자의 끝이 저렇다. 거짓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말, 그날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달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화가 달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전생의 억울함, 이생의 누명, 모든 것이 이 순간 풀렸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달빛 아래 바위 위에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평화로운 구렁이였지요. 이제 됐다.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연화 자신의 전생이 말했습니다. 한은 풀렸느냐? 연화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구렁이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고 진실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윤사겸에 대한 원망은? 연화가 다시 물었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다.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죄 값을 치렀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니까. 그 한마디와 함께 오랜 한은 풀렸습니다. 구렁이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결국 달빛 속으로 사라졌지요.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말입니다. 연화는 이후 백성을 살피는 공주로 기억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섰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섰지요. 특히 누명을 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은 자, 진실을 피하지 않은 자의 삶이었지요. 연화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달밤은 거짓을 숨기지 못하고 악인은 끝내 벌을 받습니다. 버려진 한 생의 억울함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제자리를 찾는 법이지요.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화처럼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